이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SIM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최정윤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SIM에서 DMS라고 경영 디플로마를 마친 다음에 지금은 런던 대학교에서 경영이랑 디지털 혁신 과정을 이제 같이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처음 2020년 10월에 SIM 디플로마를 입학을 해가지고 15개월 과정이라서 이제 2021년 12월에 졸업을 하고 2022년 6월 달에 런던대 브리징 코스가 있고 이 브리징 코스를 통과를 해야지 원하는 만큼 이제 면제를 받고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서 2022년 6월에 브리징 코스를 하고 9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싱가포르 오기 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전에는 유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영어 동아리랑 영어 동아리 말고도 봉사활동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했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제가 디플로마에 올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왜 오게 되었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싱가포르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싱가포르는 아까 아드리나가 말했듯이 이제 사시사철이 여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전 또 여름을 좋아해서 좋고 또 언어 같은 경우도 중국어랑 영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중국어랑 영어를 하면 유리한 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안전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혹시 여자분이시라면 혼자 외국에 와서 생활하는 게 조금 좀 두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진짜 안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장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SIM을 골랐냐, 많은 학교 중에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SIM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립대 중에서 되게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내 캠퍼스가 굉장히 작은 반면에 저희는 사립대 치고 캠퍼스가 꽤 좋아요. 건물이 네 개가 있고 이제 우리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쓰는 건물도 이제 하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개의 학과 건물과 한 개 이제 체육활동 건물 이렇게 네 개의 건물을 저희가 쓰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학교 싱가포르에 온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도 조금 재밌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오기 전에 떨리는 거는 당연히 떨리겠죠. 왜냐면은 그 외국에 생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전에는 영어 유학을 이렇게 외국 유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또 기대되었던 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오면 싱가포르에는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뭐 진짜 싱가포르 로컬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정말 뭔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멀리서 막 프랑스, 뭐 폴란드 이런 데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거, 외국에 가서 사는 거 이런 게 조금 많이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뭐 당연히 음식이나 문화가 낯선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싱가포르 문화적으로 되게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은 안 그런 점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호커센터라고 해서 이제 야외에서 그냥 야외에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조금 낯설었고 또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한국 음식이랑 다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언어적 어려움인데 영어도 사실은 그전에 유학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활하지가 않았고 또 여기는 오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되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적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게 이제 영어랑 중국어 이제 언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말이 조금 편해지니까 생활도 조금 편해지는 감이 있었고 또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동아리 활동을 이제 많이 하면 친구들을 사귀기가 조금 쉽다 보니까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면 또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싱가포르에 내가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저의 싱가포르 생활은 이 세 개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강의를 듣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학생으로서 하는 일이고, 동아리 활동, 이것도 학교에서 이제 짬을 내가지고 강의를 듣기 전이나 듣기 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이 나라를 탐험을 하고 또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서 이제 싱가포르도 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제 싱가포르 생활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요 CCA 액티비티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싱가포르에 온 거지만도 친구들 많이 만나고 언어도 훨씬 빨리 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동아리는 스튜던트 앰베서더라고 제가 이제 스튜던트 앰베서더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요 동아리는 이제 SIM을 대표해서 하는 모든 자리에 나가는 학생으로서 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SIM의 학생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SIM 이제 리브랜딩 행사 참여라고 SIM이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로고도 바꾸고 이제 슬로건도 바꾸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 대표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스튜던트 앰베서더 이제 엑스코 그러니까 간부 팀이 다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학생 대표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서는 오피스 듀티라고 어떨 때마다 이제 오피스에 가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돕고 이런 활동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더 언어 같은 것도 확실히 빨리 늘고 꼭 내가 정해진 약속이 없더라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점에서도 조금 외로움이나 이런 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연말에 이제 감사 행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사 행사 때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1년 동안 간부 생활을 했어가지고 이제 간부들은 또 1년에서 이제 1년에 스튜던트 앰베서더가 있을 모든 행사들을 이제 주최를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실현시키는 거가 엑스코들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미팅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행사를 만들고 몇 명 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해봤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저희가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할로윈 행사, 뭐 행사 주최 이런 거는 SIM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하는 행사고 저희는 또 외부로도 굉장히 행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언어를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했던 동아리는 이제 International Multicultural Club이라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하는 국제학생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 이제 이벤트 디퓨티 다이렉터로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리 장을 했었고 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오신다고 하면 생각하는 조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화를 같이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아무래도 동남아지만 여러 가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SIM 자체가 이제 로컬 학생들, 싱가포르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도 국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이 동아리를 하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International Students Night이라고 이제 국제 학생들의 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학생 그 국제 학생 동아리가 요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이제 뭐 베트남 동아리, 뭐 인도네시아 동아리, 중국 동아리 요렇긴 하지만 그 동아리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국제학생의 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022년, 2023년 두 개 다 이제 MC로 참여를 했고요. 이제는 한국 학생 동아리도 생겼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더 많은 그런 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제 행사 주최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중에서도 이제 Multiverse of Cultures, Orientation, 그리고 Language Class 이렇게가 제일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는 이런 게임도 있고 이런 음식도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행사 준비를 했고 또 이런 것도 주최를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이런 걸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하고 자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구 관계도 많이 만들고 서로 또 친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는 하고 있고 또 랭귀지 클래스라고 작년에는 이제 일본어랑 한국어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그러니까 SIM의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짜서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교재도 다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연애 교실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는 또 스포츠 동아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어워드 나잇이라고 이제 매년 스포츠 밤이라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 태권도가 받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매는 로컬 친구들이 많이 태권도 동아리 아니면 운동 동아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는 난양공대에 가가지고 태권도 대회에도 참여를 했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의 경험도 되게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다른 동아리들은 이제 아이색 인 SIM이랑 SIM 이코노믹 소사이티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됐고 또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나중에 미래 계획에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해보자면은 뭐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다른 해외에서 공부를 하든,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할 마음만 있고, 열심히 친구를 사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할 마음만 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희 이제 싱가포르 SIM에는 또 많은 기회가 있고,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학생들이 왔을 때 최고로 정말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또 Q&A를 할 거라 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혹시 책에 쳐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또 싱가포르 문화 중 하나가 싱가포르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제 대학에 오는 게 아니라 대학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대학에 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싱가포르 친구들 중에서는 뭐 28, 29, 30 이렇게 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국 분들 중에서도 대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뭐 커리어 전환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 아시는 또 한국 분은 이제 나이가 28인데 지금 울릉공 대학교에서 이제 데이터과를 공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SIM에 있는 한국인들도 나이가 꽤 높아요. 그 연령대가.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30대 이제 넘게 오신 분도 있었어요. 전공의 폭은 네, 사실 꽤 넓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뭐 경영 이런 거 당연히 있고, 특히 IT가 요즘 되게 핫해가지고 IT과도 당연히 있고요. 뭐 심리학 이런 과도 있고, 뭐 같은 경영이라도 그냥 경영이 아니라 뭐 경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이랑 디지털 혁신과 아니면은 그냥 경영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거는 뭐 커뮤니케이션 경영 이런 것도 있고, 혹시 어떤 과에 관심 있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도 있고 개발 같은 거 관심 있으시면 뭐 게임 개발, 웹 개발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전공의 폭은 사실은 굉장히 넓어서 관심 있는 과가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 또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있는 과가 있으시면 전화 지금 아진이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아, 제약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제 전공. 혹시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재취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일단은 계획이 아직까지는 안 정해지셨나요? 음,
근데 사실은 지금 좀 싱가포르 오실 때 좀, 제 생각은 어떤 쪽으로 일하고 싶은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을 좀 내가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전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쪽에 맞는 전공을 하면 아무래도 재취업할 때 훨씬 더 좀 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일하는 경험이 있으시고 싱가포르에 오셔서 대학을 다시 다니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가 조금 쉬우실 수 있어요. 뭐, 당연히 현지인들보다 아니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유리해요. 나이가 조금 더 있으셔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전공을 하실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있는 전공을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말 많은 전공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입학 전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저는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랑 영어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 전 이렇게 냈고, 그 당시에, 지금 사실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거 준비할 거는 제가 아드리아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Uh, she's asking like what kind of thing does she need to prepare for interview? Yeah, Um, her high school transcript, yeah, and then also her IELTS, yeah, or 12 score, yeah, and then for the application, she needs passport photo, yeah. upload the passport copy, and that's about depending on the program Yeah, that she she's needs. working already. Then is she needing to? She's working already. Yeah, she's working already. So, does she need to send about the details of her work? No, right? No, unless it's postgrad.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수능이랑, 그다음 영어 성적, 그리고 뭐 여권이나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그거는 들어가시고 싶은 이제 과마다 다르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성적표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는 것 같고, 또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또 저희는 토플도 받고, 이제 IELTS도 받고, 뭐 듀오링고 영어 테스트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편하신 대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레벨이어야 편할까요? 사실 영어는 진짜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싱가포르이 사실은, 싱가포르에 뭐 외국인들도 많은데 다들 영어를 뭐 얼마나 잘하겠다고 와도 영어가 조금 부족하면은 생활 자체 어려움보다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면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디플로마로 먼저 들어오셔서 디플로마를 이제 뭐 1년이나 1년 15개월 하고 이제 학사로 가서 학사에서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면은 총 이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과정이거든요. 이제 3년에 3년 반 건조의 과정인데 요거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미 이제 일도 하시고 하면은 그렇게 사실 시간을 조금 뺏기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학사로 들어오시는 게 조금 시간 절약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조금 영어 공부 스피킹이라도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시면은 편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할 수 있고 뭐 IELTS도 뭐 엄청 높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패스할 정도 나온다 하면 사실은 괜찮아요. IELTS 기준으로 한 6.7점 정도 나오면 충분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가 조금 안 돼서 그렇지, 뭐 문법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또 오면은 늘어요. 왜냐면 여기 또 외국 친구들도 많아서 같이 이때 말하고 하면은 또 늘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디플로마 다니면은, 왜냐면 제가 디플로마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디플로마 다니면은 확실히 영어 실력이 막 빨리 는다? 이런 거보다는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과정 자체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첫 학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로마
of Management Studies라고 경영 디플로마를 나왔는데 거기는 첫 학기에 배우는 게 비즈니스 잉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이미 막 영어를 엄청 잘하기를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지금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성적을 내가 좀 못 받아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주 6회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 6회를 만약에 학교를 오신다고 하면은 분명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고 영어로 말도 많이 할 거니 확실히 빨리 늘겠죠. 왜냐면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뭐 일주일에 6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